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배경 지식 심화 내용을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경제 일반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해보자면은 상회와 하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오른쪽에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준점이 있으면 이 기준점보다 위에 있는 것이 상회고요. 그리고 이 기준점보다 아래에 위치하면은 하회라는 말을 써요. 일단 이렇게 필기를 해놓고요. 만약에 기준점이 뭐 70만 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번 달에 벌어들인 돈이 5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회하는 것이 되겠고, 내가 이번 달에 벌어들인 돈이 9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상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점보다 아래에 있으면 하회, 기준점보다 위에 있으면 상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과 관련된 말에서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입지는 좀 이따가 여기서 다시 배울 테니까 일단 배후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배후지라는 것은 주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심지가 있으면 여기 주변이 바로 여기 중심지 근처에 있는 주변 지역이 바로 배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대는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 여기 지자가 땅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요게 바로 입과 관련되고 장소가 바로 지와 관련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점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마디로 가게예요, 가게. 그래서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곳이 바로 점포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서는 전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전빵, 점포, 거기 가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중에서도 이제 시장 집중도를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 일단 점유라는 개념을 먼저 보면은요, 어떤 영역이나 지위를 차지한다. 차지하는 것이 점유인데,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의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어떤 시장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의 이익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한두 곳이 어떤 시장을 지배를 하게 되면은 가격을 어떻게 할지, 가격을 올릴지 내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그 한두 군데에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독점 기업이 우리 소비자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가격을 너무 심하게 올려버리면은 소비자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안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자 눈치는 보거든요. 어쨌든 기업 한두 개가 아니면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 그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곳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독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래서 기업끼리 여러 기업이 이제 합병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합병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도 있어요. 이 기업이랑 이 기업이 합쳐질 때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지, 어느 정도 앞으로의 이익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래를 보면은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에요. 한마디로 재산. 그 다음에 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금이나 물자를 대어주는 것이고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자란 뜻이에요. 금리할 때 이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저번에 우리 심화이론 말고 기본이론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학생들이 이자는 아는데 금리를 잘 몰라요. 자, 이자랑 금리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익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손해 그리고 이익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손익은 뜻이 뭐가 돼요? 손해랑 이익이란 뜻이에요. 손해랑 이익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 손익.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이랑 이제 거래를 틀 때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따지겠죠? 손익을 따져야겠죠? 자, 그리고 임대라는 것은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월세를 받는 거,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세를 받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라고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에서 매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자, 매매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파는 거, 하나는 사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바로 매매예요. 자, 그럼 매도라고 할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넘기는 거,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한마디로. 매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도랑 매수랑 헷갈리면 이 숫자, 숏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라는 거는 사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면은 이제 파는 사람도 있겠죠. 파는 거는 매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물건값을 치러야겠죠. 그게 지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대금이라고 하는 거 보면요. 치르는 돈. 자, 그럼 지불하는 거는 요거는 행위죠. 그쵸? 그러면은 그때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대금이 되겠다. 그쵸? 이제 돈. 지불할 때 내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인도라고 하는 거는 이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매도자가 원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매도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우리 매수자에게 이전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매수자에게 주겠죠. 그렇죠? 이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채권자랑 채무자 우리 기본 이론 때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채권자라고 하는 거는 권세권자를 써서 빚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채권자는 한마디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 같은 것을 빌려준 사람. 빌려준 사람이니까 받아내야 할 권리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채무자라고 하는 거는 빌린 사람. 그래서 이때 무자가 힘쓸 무자거든요. 힘써서 갚아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무언가를 빌렸어요. 그래서 힘써서 갚아야 된 사람, 힘쓸 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는 권세권자,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돈을 내놔라 라고, 돈을 나에게 지불해라 라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뜻을 먼저 볼 건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안일 부자의 움직일 동자예요. 자,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물건들이 바로 부동산에 해당이 돼요. 움직일 수 없는 것들. 자, 그럼 보면 토지는 이제 붙박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땅에 세워놓으면 그곳에 고정돼 있죠. 그 다음에 수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는 어떤 특정 땅에서 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동산이 돼요. 움직일 수 없는 것, 그쵸? 반대로는 부동산의 반대로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물건들 그런 것들은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거래를 할 때 등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등기는 어떤 권리관계를 적는 행위. 그래서 등기부라는 곳이 있어요. 등기부 여기 나오죠? 공적인 장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공적인 장부가 있어요. 공적인 장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의 몇 호에 이제 집주인이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아파트 몇 호에 집주인이 몇 년도 몇 월에서 몇 월까지는 집주인이 A씨였는데 몇 년도부터는 집주인이 B씨로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그 공적인 장부에 그것을 기록하는 행위가 바로 등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적 장부는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공적 장부에 그것을 적는다. 그러면 왜 공적인 장부에 그것을 적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계시랑 관련돼요. 계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시랑 관련돼요. 자, 공시라고 하는 거는 공개하여 게시하는 거. 공개하여 게시하는 것이 공시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요.
공공기관이 공개적으로 게시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린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월세 계약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월세 계약을 하려면은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떼봐요. 등기부 등본. 자, 이걸 떼보면 그 집에 대해서 집주인이 누구였고, 아니면 집주인이 언제 바뀌었고, 집주인의 빚은 얼마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부 등본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월세로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인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등기부 등본인 거예요. 그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다 떼볼 수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 즉 월세로 그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도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고요. 일반 아무 사람들도 그 집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신청해서 떼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공개하여 일반한테 게시를 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사기를 당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왜냐면 집주인한테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 월세로 들어갈 때 보증금이라는 걸 내는데요. 보증금을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내고 어떤 집에 월세로 들어가는데 그 집주인의 경제 사정이 너무 열악한 경우에는 내가 낸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떼서 미리 그 집이 얼마나 안전한 주인의 집인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채권이라는 거 보면은요. 매각과 매입을 알아야 되는데, 매각은 파는 행위예요. 그리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겠죠. 매입은 사들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한자로 들입자를 쓰거든요. 자, 그게 사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매입은 사들이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낙찰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가끔 집이나 물건 같은 것들이 이제 경매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경매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화로 본 적이 많을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입간판 같은 거, 자그마 표지판, 팻말 같은 거 들고 뭐 얼마 외치고 이런 장면 본 적 있죠? 그게 바로 경매인데, 경매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이제 그 물건이 최종적으로 가는 거, 그게 낙찰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해준 대가로 주는 요금이 바로 수수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민센터 가면은 어떤 것을 발급받고 수수료 내는 거 본 적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제 업무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귀속을 보면은요, 재산이나 영토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붙는 거. 예를 들어서 조선 정부가 간도가 어느 나라에 귀속이 되느냐, 어느 나라에 붙느냐 문제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자, 누군가에게 그것이 붙는지, 어떤 재산, 영토, 권리 따위가 누구에게 붙는 것인지가 귀속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신용중개를 보면은요, 자, 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재화의 원천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원천이에요. 재화나 자금이 나오는 곳의 원천.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재원이 되는 것이죠. 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관리를 남한테 맡기는 게 신탁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빚을 져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빚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해볼게요. 은행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은행으로부터 이 채무자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추후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이 돈을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은행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이 타격이 크겠죠. 그것에 대해서 보증인을 데리고 와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증을 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채무자가 빚을 다 못 갚을 경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빚을 잘 갚을 거라고 보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빚을 다 못 갚을 경우 그 책임을 저도 일부는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증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서지 말라는 말 들어봤을까요? 왜냐면은 이 채무자가 못 갚을 경우에 이 보증을 서준 사람이 일부 갚아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보증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서주면 안 되는데 우리 옛날에는 친척끼리도 보증을 막 서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친척분에 대해서 할아버지 이종사촌 동생에 대해서 사촌 동생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셨어요. 사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촌분이 음마 아파트에서 빵집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빵집이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빵집이 대박이 나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셔서 지금은 호주에 가서 이민 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증의 성공 사례인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먼 친척에게 또 보증을 서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척분이 사업이 힘들 때 그 할아버지가 보증을 서줘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한 거죠. 대출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철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셨는데 그 공장이 엄청 잘 된 거예요. 공장지 몇 개나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증의 성공 사례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요즘에는 보증을 진짜 조심해서 서줘야 돼요. 그래서 듣고 조세랑 관련된 말을 볼게요. 조세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말 같은데 한마디로 세금이거든요. 자, 세금 관련된 말 볼 건데, 자, 소득은 일단 우리 수입, 소득은 수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세도 이제 국가에 내야 돼요. 자,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소득순으로 나열을 해봤을 때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중위소득이다. 그러면 고소득자가 있고 저소득자가 있고 뭐 중위소득자가 있고 그 중위소득이라고 한 게 중간에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세제도를 봤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세금. 그 국가가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 자,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가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한테도 줄 수 있고 개인한테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이제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경영하기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그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자, 그 다음에 징수를 볼게요. 징수는 거두어 드리는 거.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조세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벌금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게 징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율을 보면은 세금 계산하는 법으로 정해진 거. 그것이 바로 세율. 그 다음에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 뭐 소득세.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죠. 그쵸? 그게 바로 누진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증여라는 것을 보면요.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 이제 증여예요. 이때 원래 자기의 재산을 보통은 무상으로 넘길 일이 잘 없긴 하지만 이제 특수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길 때 그때 증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세라는 거, 조세는 재분배예요. 다시 분배함.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소득의 재분배라는 말이 있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누진세에 의거해서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러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 거는 완전 저소득,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이 이제 또 어려운 곳에 쓰여지고 하니까 소득이 다시 분배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한 곳에 몰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간다? 또 저소득인 분들에게 가니까 소득이 저소득인 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득이 다시 분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국가와 경제를 보면은요. 부채는 빚이란 뜻이에요. 빚.
자, 그러면은 우리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이거 채권은 뭔지 저번에 기초이론 할 때 했어요. 독서 기초이론 할 때. 국가가 필요하면은 채권을 발행해요. 이 채권이 종이 쪼가리예요. 요즘엔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제 종이로 이제 확인하기 힘들고 이제 인터넷으로 거래되죠. 국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은 그 채권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사거나 뭐 어떤 특정 누군가가 그 채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채권 종이 쪼가리를 사주면 그 돈은 누구한테 가요? 국가한테 가는 거예요. 그쵸? 그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가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면은 채권 종이 쪼가리예요. 자, 그럼 어떤 개인이 샀다라고 해볼게요. 이 개인이 채권 하나당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을 국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은 이 채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화를 볼게요. 통화는 돈이에요, 돈.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기초 이론할 때. 자, 그 다음 파산이라는 건 망한다는 거예요. 기업 파산, 개인 파산. 그래서 파산이라는 말 들어봤죠.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들어봤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망한다 그런 뜻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경제 심화 이론은 끝났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심화 이론은 가볍게 살펴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특정 개념들도 오늘 배웠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있죠. 이 개념들이 해당 글을 봐야 해당 글에서 또 깊게 또 전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명칭을 보되 명칭에서 주요 내용만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세부 내용, 오늘 배웠던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화된 글들도 잘 읽어내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고생 많았어요.